요즘 워싱턴 정가에서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연설 하나가 아주 큰 화제입니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국방 철학을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의 주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연설을 아주 도발적인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야말로 로널드 레이건의 진정한 후계자다. 이게 그냥 과거를 다르게 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모든 국방 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종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가 어떻게 로널드 레이건의 유산을 재해석해서 지금 행정부의 정책을 정당화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핵심은 바로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헥세스 장관이 보는 레이건은요, 군사력을 함부로 쓰지 않았던 아주 신중한 현실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전 이후에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도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했고, 심지어 적이었던 고르바초프와도 대화하는 걸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군사력은 그레나다나 레바논처럼 정말 필요할 때 아주 제한적으로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써야 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헥세스 장관이 레이건 시대의 군사 개입의 핵심 원칙으로 딱 짚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와인버거 독트린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렸을 때만 이길 생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갖고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만 군사력을 쓰라는 거죠. 헥세스 장관은 바로 이 명확한 원칙이 레이건 이후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헥세스 장관의 비판이 훨씬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가 보기엔 레이건 이후의 외교 정책을 주도해온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그가 초당적 합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레이건의 진짜 뜻을 완전히 왜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헥세스 장관의 주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진짜 레이건의 정책은 아주 집중적이고 현실적이었는데 그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신레이건주의자들의 정책은 재앙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레이건의 이름만 빌려서 여기저기 마구 개입하고 세계 패권을 쥐려고 하다가 그 결과가 뭐였냐? 지속적인 평화는커녕 길 잃은 전쟁만 계속되고 독립적인 동맹은 없고 그저 미국에 의존만 하는 동맹만 남게 됐다. 바로 이겁니다. 헥세스 장관은 전임 행정부의 실패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서 이런 신랄한 표현까지 씁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같은 걸 예로 들면서 그 나약함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불러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다음에 헥세스 장관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냉철한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철학인 거죠. 이 한 문장에 바로 새로운 독트린의 핵심을 담은 뭐랄까 캐치프레이즈 같은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는 이제 그만하고 철저하게 현실을 보겠다. 이런 철학의 대전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냉철한 현실주의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헥세스 장관의 말에 빌리자면 이건 전략적인 합리성과 철저한 비용 편익 계산에 따른 접근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핵심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 여기에만 모든 걸 집중하겠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이 뭘 의미하는지는요, 국방부가 앞으로 이건 안 하겠다고 선언한 목록을 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민주주의 건설, 개입주의, 정권 교체, 심지어 기후변화까지. 헥세스 장관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국방부의 일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의 역할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냉철한 현실주의라는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타날까요? 헥세스 장관은 국방부의 4가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그의 이론이 실제 정책으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헥세스 장관이 제시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의 4가지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미국 본토와 서방부를 방어하는 데 집중한다. 둘째, 중국과는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억제한다. 셋째, 동맹국들에게 너희 나라는 너희가 더 책임져라 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려면 당연히 미국 방위 산업 기반부터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새로운 국방부의 핵심 임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헥세스 장관은 이 새로운 독트린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헥세스 장관은 이 새로운 독트린이 벌써 실행되고 있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나 예멘의 후티 반공 공격, 그리고 마약 카르텔을 아예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서 소탕하는 작전 같은 것들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건 이 작전들이 전부 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질질 끄는 장기전 없이 아주 신속하고 결정적인 힘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반구에 대한 정책에는 멀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보안 원칙이라는 공식적인 이름까지 붙였는데요. 이건 뭐 사실상 미국이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반구에서 군사적 지배력을 다시 꽉 잡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은 이 숫자 하나로 딱 요약됩니다. 바로 5%죠. 이건 기존의 2%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인 셈입니다. 헥세스 장관은 이걸 두고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걸 막고 스스로 책임지게 만든 핵심 성과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결국 헥세스 장관의 연설은 힘을 통한 평화라는 이 오래된 원칙을 미국 우선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재정의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건 동맹국들 또 적대국들에게는 어떤 신호로 읽힐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